대통령 되면 이 사람이 최순실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윤석열이 당신 뭐 이런 거를 청탁을 예를 들어서 들어줄 리도 없고 들어줬다가는 일꾼은 윤석열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그래 싶어서 내가 가락시장에서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첼이 아주 좋은 거 너들은 그 고모 앞에서 대가리 조아리고 뭐 어떻게 이득이나 볼 것이고 반말해 이 자식아. 이 새끼가 야 형편없는 너 새끼 왜 반말해. 조직을 구성해야 돼. 야구 방망이 들고 쇠파이프 들고 정말 나라가 무너졌을 때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만하고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받겠습니다. 용민아 씨. 무엇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 체크인데요. 실문의 얘기가 대통령의 인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김혜성 팔아먹었던 볶아먹었던 지져먹었던. 근데 실문이 뭐라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인촉이래요. 그러면 아버지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예, 유영화입니다. 오늘 AMD 미디어의 특별방송을 위해서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유영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AMD 미디어의 우리 감독님이시죠. 네, 우리 정병건 네. 감독님. 또 왼편에는 오늘 이 보수 극단주의적 보수 쪽의 문제를 짚어주실 우리 아스팔트럼 이상하군요. 예, 애국순찰단 아주 귀중한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황경구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많이 싸우기도 했고. 아, 그래? 아스팔트에서. 거리에서? 네, 거리에서 굉장히 자주 뵀었죠. 네. 단장님도 정병건 네, 감독 뭐 익히 뭐 예, 진영을 넘어서서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인간적으로 많이 예. 친해졌어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예, 뭐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오늘 우리 이 방송에 AMD 미디어 방송에 나오시게 된 건 우리 정병건 감독이 많이 설득을 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연유입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출범 전에부터 어떤 특정 채널을 정하진 않았는데 네. 한번 그 우리 정 감독이 늘상 얘기를 해왔고 과거에 또 약속 아닌 약속이 이루어졌고 사실 뭐 제가 여기 나올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진영을 넘어서서 좌우 공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일천하지만 좀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실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짧은 시간이라도 좀 바로 잡을 건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우리 정병건 감독하고는 약속을 지킨 거고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좀 더 있어보자 이렇게 해놓고 뜬금없이 여기 방송에 나왔냐 그러는데 사실 저는 뭐 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메이저급 뭐 유튜버 스피커들이 있는데 뭐 200만 모는 예,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순수한 예, 그러한 취지의 그 유튜버나 채널들을 선호하는 것 또한 예, 제 입장이 그래요. 예.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만 정병건 감독 진짜 순수해요. 네. 정의롭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좌나 우나 이 스피커가 커지면은요 오염돼요. 그래요? 네. 정 감독께서는 왜 우리 황경구 단장님을 섭외하셨습니까? 그거 듣고 싶네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가의 동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네, 예전에는 2020년도에 처음 봤을 때는 정말 2020년도? 많이 싸우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제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이렇게 받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공감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서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네. 그리고 서로 뭔가 그 중요한 정말 잘못했을 때는 또 그런 좌우 떠나서 그런 잘못을 그렇죠. 고쳐야 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AMD 미디어 처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이 극단주의적 통칭 얘기하는 극자 구구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정부 시대를 맞아서 뭔가 통합하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경우 단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먼저 워낙 뭐 잘 알려진 분이지만 황경우 단장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자기소개 간단하면 네네네. 1분, 2분.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예. 꼭 10년이 됐고요. 네. 2016년도 박근혜 탄핵 정국 때 그때는 지금 같은 탄핵이라도 좀 결이 좀 달라요. 네. 지금의 윤석열 탄핵 정국과는. 그런데 어찌저찌 되었던 헌정 이래 최초의 뭐 충격적이었잖아요, 교수님. 그러한 탄핵 정국 때 네. 제가 거리로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념 갈등과 국론이 분열돼서 다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질서 유지는 해야 되겠다. 네. 다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냥 네. 동아리 모임처럼 출범을 했던 게 지금의 대한민국 애국수찰팀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민단체 관련해서 민원제보라든가 사회적 고발이라든가 네. 그리고 대형 집회에서 좌우에 어떤 그 질서 유지라든가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네. 일천하지만 제가 보탬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 채널에 우리 AMD 미디어 이 채널에 나오게 된 부분은 차차차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애국선 철단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2020년 네. 아까 우리 정명곤 감독도 네. 2020년에 만났다고 그러셨는데 네. 서초검찰청 앞에서 처음 네. 같이 만나 뵀습니다. 네, 처음 그때 만났었죠. 네. 그때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요. 그때 윤석열이었나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그럼 문재인 정부 때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원래 그 우파 쪽에서는 윤석열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을 좀 싫어했었고 오히려 진보 쪽에서 윤석열을 좀 보호했었고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윤석열의 비리가 나오면서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자라는 시위에 저는 참여를 했었고요. 이 황경구 단장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윤석열을 지키겠다 쪽에서 이제 서로 대립 관계가 있었죠. 왜 황 단장님은 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때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그때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그때도 제가 활동을 했죠. 네. 예, 김상진 단장 등등해서 뭐 안정권 대표 뭐 해서 우리 보수 성향의 흔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유튜버나 시민단체 활동가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같이 했었고 지금 정 감독이 얘기하는 뭐 윤석열을 싫어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바로 박근혜 정권의 그 탄핵 거기에 결을 맞춰서 사실상 집착했으니까. 박용수 특검의 멤버들이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당 소속에 배출된 인물이고 그래도 와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고군분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때 추미애 장관하고 붙을 때인가요? 네, 조국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려오라고 주장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 교수님 알다시피 사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이례적으로 네. 그 파격적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럼요. 되자마자 중앙지검장에다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인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 다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보수다, 진보다. 저는 그렇게 가르질 않아요. 정권을 이제 초월해서 넘나들면서 이분들은 중도 실용주의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뭐 후보가 되려고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총장 때 이제 보호 본능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그게 연장선상으로. 그러면 잠깐만 단장님 그때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조국 사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 대립하고 막 그때부터 단장님의 내피셜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저는 국민의힘에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뭐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녹취록이 터지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더탐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녹취록을 뭐 한양섭이라고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국민의힘을 엎어버리겠다 뭐 이런 여기도 한양섭도 저희들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의 한 명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한 게 많아요.
우리 저 보수 진영에서 아, 윤석열 윤석열을? 총장이 아, 왜냐면 왜 피해자예요? 이제 이게 막 칼을 휘둘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손발을 자르려고 했고 그렇게 됐던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있던 시절에 그거는 뭐 원래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상당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그 기여가 있었어요. 아,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결과론적으로 그럼 결과론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저희들도 윤 총장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거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갑자기 그 정치에 입문을 하고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거 흥미로운 사실 같은데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네. 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활동할 때, 네. 황경문 단장님 같이 보수 측을 대변하는 네. 그러한 그 방송에서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에서 밝혀진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했습니다. 네, 그 정무수석이 있는 그 고위감찰단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때 김혜성 아시죠? 김예성? 김예성. 지금 들어와서. 네, 지금 들어와서 잡혀 있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내가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좀 신기하네, 그죠, 좀? 네, 좀 신기하긴 한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어쨌든 윤석열이 국민의힘당으로 갈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거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황 단장님이 뭔가 뇌피셜이 있거나 정보가 있거나 그랬던 있었겠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호해야 된다 극히 판단하시는 상식적으로 옛날 판단- 얘기지만 예, 과거 네, 얘기지만 과거. 뭐 아주 극히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때 추미애 씨나 조국이 어. 민주당 쪽 성향이라는 거는 뭐 세상 사람 삼척동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척점이니까 정치를 하려면 아. 무소속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당 구도에서. 우리나라는 무소속이라는 게 뭐 저 프랑스처럼 그런 게 거의 힘들을 더 잘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힘을 불가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했고 그 예상이 맞았고 그러면 단장 죄송합니다. 그때 그 단장이 혼자의 판단이었으면 그 진영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단장님과 가까우셨던 분의 종합적인 판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후배들이나 또 시민사회 활동하는 친구들, 아스팔트 이제 흔히 현장 유튜버들, 예, 예. 현장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역시도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선택지는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뭐 자유통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레떼르를 달고 정치를 할 것이다. 후보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익히 이제 어느 정도 상식 있는 분들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몰랐어요 그때 우리 정감 나도 그럴 줄은 모르. 그때도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뭐 가야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내려온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그때 그거는 2000 몇 년? 20년도부터 21년. 21년도에 그만뒀지. 21년도에 그만두고. 21년도. 21년도에. 근데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더라도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되긴 됐잖아요. 저는 어쨌든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네. 하여튼 간에. 자, 우리 단장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오늘 우리 AMD 미디어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처음에 너무나 결란되지 마시고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뭐 변희재 씨가 우리 진영에서 막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것처럼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들었던 썰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계,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변희재 대표처럼 그렇게 우리 진영에서 이분을 계속 나온다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이 썰로만 존재했던 거를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황경문 단장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든 아니든 그게 아니라 진실은 언젠가 나오게 됐죠. 변희재 같이 이쪽 왔다 갔다.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장님 그 김상진하고도 가까우셨습니다. 가까우셨겠네. 김상 단장 뭐 잘 알죠. 김상진 나 고발했었는데. 자, 여기서 영상 하나 그렇죠, 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이한테 지금 압박하러 온 겁니다. 너는 라는 것을 이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검찰은 이 방송이 협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안부 되고 싶은데 저봐. 우리는 나이가 얼마 많이 안 먹어가지고 위안부가 못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미양이도 위안부가 못 되고 상체증 자료 다 있습니다. 네, 저 김상진,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네. 저 사람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아요? 아니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언제 나왔어요, 또? 꽤 됐죠. 예. 지금 이제 벌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 이듬해 바로 나왔어요. 저 양반이 그때 그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양산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정건. 안정건. 네, 이따가 또 나올 건데요. 김상진이요. 김상진은 윤석열 그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해하겠다. 계란으로. 그래? 네, 그래서 그걸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그것도 우리 교수단장님하고 다르네. 입장이. 달라요. 교수님이 이제 상기해 보면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김상진 단장은 저희하고 같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당하다고 외쳤던 사람이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영상이 이제 꽤 오래된 건데 네.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적대적이었어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한동훈이는 윤석열 똘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구조가 특검이잖아요. 박영수 박영수 특검이었잖아요. 특검에 다 그러니까 그 있었어. 업보를 생각하면 돼요. 그 업이 있다 보니까 김상진 단장은 저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쉽지 않은데라고 하지만 그 계기는 검찰총장일 때 이제 바뀌어진 거고 그 이전에 중앙지검장을 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보수 쪽에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탄핵하고 앞장서서 수사했냐? 앞장서서 해서 구형을 32년씩 때리고 이러한 부분이 각인돼 있었고 저를 비롯한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윤석열이가 총장 된 다음에 조국 사태가 나타나고 맞아요. 그리고 예. 저기 추미애 장관하고 대립 갈등하면서 맞아요. 이럴 때 야 윤석열은 저 민주당 편이 아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 갈 사람이다. 예. 놈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기로 전 이해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저 김상진 씨가 그때 살해 협박을 당해서 사실 구속 수사를 받다가 이틀 만에 나왔어요. 어떻게? 어디 나왔는데 구속 석방이 됐죠. 구속 석방 됐는데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나올 건데요. 그래요. 하여튼 김상진 관계 좀 더 얘기할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이제 나온 지도 한 5개월밖에 안 됐고, 1년 징역을 살고. 1년 살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유튜버의 선동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교사, 이런 선동 교사, 폭동 교사, 이러한 것들에서는 좀 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서부지방 1년 동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친구도 유튜브를 하지만 김상진 단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선동 유튜브로는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제 방송에도 했지만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응원한다든가 좋은 어떠한 그런 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게 저희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왕 이 정부가 들어왔다면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 개인 이재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 꼬라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외교 무너지죠. 경제 무너지죠. 그렇지.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뜨렸지, 윤석열이가. 우리 쪽에서 개인 이재명을 생각하고 이제 아집인데 야, 넌 망해야 돼. 그 이재명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얘기고 이왕 대통령이 됐어요. 망하면 이재명만 망해요?
그렇잖아요? 황 단장님도 망해. 아니, 다 망하는 거죠. 잘 쓰는 그렇지. 사람이 5천만 국민이 다 힘들어지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음. 현실이잖아요. 대통령 된 거는. 그러면 나라를 어느 정도 위치에 국격도 그렇고 제대로 올려놓고 임기를 마치는 게 맞지. 또다시 대한민국이 지금의 혼돈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국민이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수님부터 알지만. 아니, 그래서 혼단장님 그런 극단주의적 분열주의 이런 네.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네. 그걸 통합해놨고 또 서로 간에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이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네. 본인이 그 후보 때 대통령 후보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가짜 뉴스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를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 그래서 범죄 수익금을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 동력이 되고 있는 범죄 수익금 환수 조치를 거론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예요. 그 당시.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임기 중에 무소불위 다 가졌잖아요. 사실 이런 시대가 거대 여당의 시대가 다시 오리라고는요 장담 못해요. 네. 특수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할수 없는 거죠. 특수 상황이에요. 이때에 그 본인이 얘기했던 그 공약 중에 우리 그 언론 문화 그리고 또 여론몰이 이 정치 레카 유튜버들 여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바로 잡아진다면 그건 이재명 정권의 또 다른 하나의 치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치적이 되고 아무도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아니, 잘 섭외하셔야지,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은 뭔가의 그 우리가 썰로 들었던 거를 진실이 뭔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 가졌다는 건 처음 듣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나오신 것 같아. 아니 보수라는 게 그 진짜 보수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게 진짜 보수인데 우리나라의 극자적인 보수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일본 만세, 그 다음에 미국 만세, 이스라엘 만세. 극우주의적.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모든 보수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그렇게 우리랑 싸웠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줄 몰랐는데 오늘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김상진 단장 얘기를 좀 보강하면 이런 네. 거예요. 이 사람은 선동 유튜버라기보다는 이 현장을 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스팔트라고 하는데 이 현장 활동가들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현장 활동가들이 선동이나 폭동이나 뭐 이런 것을 뭐 조장하거나 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더 문제되는 게 유튜버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기 쉬운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교사하고 어떠한 획책을 하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 감독도 집회를 해봤지만 네. 교수님 집회를 하잖아요. 예. 그럼 집회는 슬로건이 있어요. 내가 이 집회가 뭘 지향하는지. 네. 자기가 안 맞으면 안 가면 돼요, 그 집회는. 그렇죠. 아, 저거 뭐 이재명 규탄. 난 이재명 규탄하기 싫어. 안 가면 돼요. 그렇지. 윤석열 응원. 나 응원하기 싫어.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이 확장성을 가진 이런 유튜브를 이용한 선동은요. 접근성이 매우 수월하단 말이에요. 키면 되니까. 키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터링이 안 돼요. 네. 일단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스라이팅, 이 뇌피셜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쉽게 동화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매일 밤마다 고성국 TV 보면 고성국 얘기가 아이, 다 맞는 것 다 같아요. 맞는 거예요, 그냥. 네, 또 김호준 방송 봐봐요. 그럼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국민이 분열될 수 있는 게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상진 단장이나 안정권이나 이 친구들이 물론 파급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지금 문제되는 게 뭐 폭동이라든가 대통령실 유착관계 유튜버들의 활동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신의식의 폭로로 많이 이어지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사실 이 김상진 단장이 그렇게 핵심적인 또 선동 유튜브로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 그럼 저는 김상진과 안정권의 시대도 이제 끝난 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류라는 게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잘 알기 때문에 김상진 대표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감옥에 있을 때 탄핵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신종 유튜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 이름을 네. 그리고 기존에 유튜버를 했던 분들, 그러니까 네. 뭐 우리 반대쪽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알아. 이 정도 선을 넘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아까 서부지거북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 진짜 유명한 유튜버 잡혀간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아무것도 그거 다 모르는. 취재했잖아요. 네, 다 취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얘기 중에서 핵심 유튜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김상진 TV는 그냥 여기 서부지법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네, 그게 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가 있어서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김상진 씨를 거론한 건 그때 화한 문제 때문에 그런 아,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럴 지금 거예요. 두 번째 저도 영상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잠시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사퇴하라! 윤석열은 사퇴하라! 이것 봐. 아, 뭘 화이팅이야 지금. 아, 그럼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 행사인데. 어떤 게요? 시집 보내잖아. 누굴 시집 보내요? 아, 이거 3,000원에? 3,000원에 시집 보내는 거 엄숙한 행사 맞네요. 법무총장 내일 그 제일이가 오면은 야 추미애도 윤석열 화이팅 외쳤더라. 그래. 그건 뭐 화환이라고 우리가 대신 남을 해갖고 보낼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저기 화환을 시키러 갈게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윤석열 화이팅. 표정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추미애가 화환을 보냈다 그러면 제일 설명이 있어야 무슨 될 것 내용인지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 유튜버는 짝지라는 유튜버인데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기 지금 화환 같은 거 놓는 거를 시작을 했던 첫 시작이에요. 근데 방금 뭐라고 얘기를 한 게 걸린 거냐면 추미애 장관이 보낸 것처럼 자기네들이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축하하는 것처럼? 윤석열 화이팅해서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그 당시에 윤석열을 좋아해서 또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보냈지만 누군가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조작 그리고 또 누군가가 도와줬다 뭐 그런 의미에서 틀어든 겁니다. 네. 뭐 추가하실 말? 예, 저 화환 화환 얘기가 이제 지금 작금에 지금 논란이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뭐 우리 정 감독은 알고 내가 와 보니까 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료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 채널에 그래요? 정병훈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히려 뭐 스피커급 메이저급 유튜브들보다 그 채널보다 그래요? 자료는 제가 보니까 그 질을 따지니까 상급이에요. 네,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MSG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대형 유튜브들은 어그로를 끌어야지 교수님은 잘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이게 15,000명씩 들어오고 2만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그러면 맨날 천달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상급이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완이 저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전 하완전 씨라는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요. 과거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씨를 위한 그 하완을 만약에 했다. 그게 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을 응원한다고 하완을 보내고 뭐 슬픈 일 근조화한 보내. 그게 원래 그 원조가 민노총이에요. 근조화 상여 매고 이러는 게.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하완을 하면서 농공행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됐잖아요. 일단은 대통령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어떠한 나의 치적으로 유튜버라든가 시민단체가 저거 서로 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최근에 막 폭로가 나오는데 김혜섭이라고 김건희 씨 고모가 있어요.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수히 지금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좌론 우든 확실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파는 우파대로 잘못 얘기하면은 야 내부 사실 뭐 해갖고 너 앞잡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거고 좌파 채널에서는 사실관계를 팩트를 우리만큼 모르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저 하완이라는 저게 그게 그러니까 화환이 제 기억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윤석열 총장 그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TV에 네.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때 이제 그런 걸 보여. 추윤 갈등 때 고조된 거예요. 맞습니다. 추윤 갈등 때 하완 응원이 나온 거예요.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고 김상인 단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김상인 단장이 이제 열지대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응원 팬클럽을 만들면서 그걸 극대화시킨 것이지
그때는 대검찰청 앞에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이쪽에는 애국춘찰팀, 뭐 또 자유연대 이렇게 돼서 그 문 앞에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가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의 소리 밀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또 그 김상인 단장이 하완을 막 받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 하완을 나중에는 재활용이 되는 건지 뭔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마 폐기물이 아니라 그걸 또 파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절도도 아니다. 근데 그게 말이에요, 단장님. 화환 하나에 그래도 10만 원 이상 호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체 주문하게 되니까 저게 이제 5만 원 미만까지도 가능해요. 아,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개인이 다 한 건가요? 각자 개인들이 하는데 아, 그건 맞아요.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분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본인 입으로. 그건 내가 한 거다. 내가 주관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내부적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근데 왜 화환 운동을 벌리려고 그랬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윤석열 총장이 그만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황 단장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이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은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그죠? 이러한 좀 보수. 당 차원은 아니에요. 보수 쪽에 계신 맞아요. 분들이,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윤석열은 관계가 있었던 거네, 굉장히. 이때는 정확하게 윤석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자발적으로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때 제가 윤석열 그 근조안을 보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기 그 반대쪽에서는 그 조화를 보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아 300개 정도 왔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화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 평소 같았으면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치우고 그게 오히려 계속 증가하면서 기자들이 또 눈치를 많이 봤어요. 윤석열 총장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어서 윤석열이 굉장히 아주 건재하다. 그 다음에 총장으로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거를 이용을 했던 첫 사례고요. 여기서 김혜섭이 왜 나오냐면 김혜섭. 네, 김혜섭.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 당시에 김혜섭 고모, 그러니까 김혜섭 목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다라는 그때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환이 지금 2021년도 그 당시에 이 시작으로 아까 공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당시 윤석열의 그 팬클럽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 더 들어보고. 아, 그래요? 그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김혜섭이란 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김건희의 씨의 고모죠. 고모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우리 옆에 정동원 대표도 있고 또 이 방송을 앞으로도 이제 기록이 이 영상 자체가 역사니까 충분히 이제 후일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지금 의혹, 뭐 내란 특검에서도 이것저것 뭐 폭동 여러 가지 폭로 이런 게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족, 그러니까 정말 직계 가족에서의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지금 뭐 재판이 끝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다 김건희 여사 쪽의 그 가족들의 리스크예요. 그럼요. 그 뭐 장모 최은순부터 뭐 김진호, 김진호 오빠서부터 그 고모 이모 다, 뭐 집사 책사 뭐 이런 거 다. 쉽게 말해서 뭐 전성배 건진법사 뭐 이런 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제가 뭐 오늘만 할 게 아니니까 차차히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완 문제에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의 김혜섭 고모라는 분. 이 서산의 목사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정치권에도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 처갓집 쪽의 친인척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인지도, 지명도가 주목받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의 뭐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도 알지도 못하던 김혜섭 목사가 주관하는 기도회나 뭐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되고 막 이런. 그러다가 이 하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뭐 좌파 채널에서도 김혜섭 목사가 유튜브들 관리했다. 지금 정 감독 얘기대로. 근데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해야지. 그리고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게 서부지방법원 사태 외에 신혜식의 지금 폭로로 인해서 그 사실 용산하고의 유튜브의 유착관계 아니에요. 지금 전이 됐잖아요. 서부지방법원 사태, 폭동 사태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기소도 다 됐고, 뭐 1, 2심에서 지금 계속 징역이 나오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신혜식 대표가 얘기를 꺼내면서부터 이게 본질이 용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거 더 큰 문제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김혜섭 목사라는 사람이, 김혜섭이라는 사람이 우리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알려진 그쪽의 사실입니다. 유튜버들을 관리했다. 네. 자, 이 전에 김혜섭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3번 영상을 한번 그래요. 이게 그럽시다. 왜냐면 화환과 근데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에 그만둘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윤석열의 구속하라. 아니 인사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넘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만하셔서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하십시오. 윤석열의 구속하라. 우리가 윤석열이다. 화이팅. 2, 1, 땡. 자, 여기는 어떻게 우선 제가 촬영한 거니까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단장님 말씀 듣죠. 저 때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말이었나? 어쨌든 2021년도 걸로 기억나요. 21년 말은 아니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으니까 초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잘 이렇게 기자들 앞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내려가지고 그만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동안 화환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서 그런 걸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서라고 해야 되나? 그 비서가 그 윤석열 그 팬클럽에 연락을 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마 좀 확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정 감독도 이제 발로 뛰면서 그때만 해더라도 뭐 그렇게 정병권 감독도 뭐 사실 지금처럼 뭐 탐사 보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이리 시위를 하면서 막 항고하고 막 이렇게 그러던 시절인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 소송을 해갖고 징계안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승소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하에서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그 징계 문제,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 저게 뭐냐면 그 징계가 이제 실효되기 직전에 공백기가 있어요. 한 이틀인가 출근을 못하는. 예.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서 바로 오후에 출근을 해버려요. 법원 판단이 나왔으니까. 맞아, 기억난다.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법원 판단이 나오면은 바로 복귀하는 겁니다. 오전에 판결문 나오면 오후에 복귀해요. 그렇구나. 그러던 와중인데 저게 이제 팬들한테 뭐 이렇게 알렸다라고 하는 건 루머고 저기에 그 전서부터 상주를 합니다. 누가요? 유튜버들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거의 가면 그때는 이제 우리 정 감독도 혼자서라도 와서 거기서 반대편에서 막 소리치고 할 때니까 그렇죠. 예, 저게 상주를 해요. 그러던 차에 저게 이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에서 예정 없이 내려요. 내려서 저 때가 추울 때예요.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울 때입니다. 기억날 거예요. 기억납니다. 예. 추울 때인데 예정 없이 하차를 해요. 지금 교수님이 보시는 저기가 대검찰청 정문 앞입니다. 이게 출근 노선이에요. 그래서 하차를 해가지고 추운데 이제 그만 나와라. 인지상정이죠. 뭐 그때만 해도 뭐 저분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들이 감동을 먹은 것도 있고 정말 자기들은 그 검찰총장이 차에서 내려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이랄까 자부심이랄까 이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 싸울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를 알아줬다.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황 단장님, 근데 윤석열 팬클럽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저 때는 없었어요.
그 없었어요? 이후에 저 때 생깁니다. 없었어요? 예, 저 때는 없어요. 근데 김혜섭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팬클럽은 관계가 없었나요?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어서 그 김혜섭 목사라는 분이 사실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말미에 그때 자기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은 못 받고 각각의 맨투맨으로 저도 전화를 받았으니까 전화 통화를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그때만 해도 메이저급이다 뭐 흔히 말하는 학고라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화를 우죽순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김혜섭 김혜섭 목사라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안의 화제였던 로뎀지기 분이 이제는 막 이런데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예,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걸 놔두고 있는 그 김건희 씨 집구석도 문제고, 이거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이 최순실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어딨냐고요. 나는 이제까지요, 윤석열이 당신 뭐 이런 거를 청탁을 예를 들어서 들어줄 리도 없고, 들어줬다가는 윤석열 탄핵당해요, 이 아줌마야. 5, 4, 3, 땡. 요거는 지금 우리 정 감독이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안정권이 나왔는데. 지금 이 영상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당시에 안정권이 김혜섭 목사를 방송에서 디스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아마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죠? 네,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후보 시절. 네, 이때 이후에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영상을 왜 보라고 했냐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안정권 대표 저희 이제 후배고 지금도 활동을 하는데 저 친구가 저 당시에 저 지목한 거 문제 제기한 거 있죠. 네. 저거는 팩트예요. 저거는 이번 이재명 정권도 분명히 반면교사 삼을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혜섭 목사가 사실은 그 친인척이잖아요. 여사의 친인척이고 대통령의 친인척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후보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딱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공인입니다. 그럼, 그죠?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가 된 친인척인 김혜섭 목사가 그때부터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공인 아닌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비춰줘야 되는데 발호를 하는 거예요. 발호. 네, 발호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나의 이러이러한 친척이고 내가 검찰총장 검사 시절에 이러이러한 반찬까지 해서 보내주면서 맛있게 먹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안정권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흔히 간단히 말하면 너무 나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안정권 대표가. 근데 아니, 어느 정도 나대서 그래요? 김혜섭 목사라는 사람이? 이 김혜섭 목사가 뭐 교수님 알면 깜짝 놀란 일인데 제가 그냥 뭐 말 나온 김에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이고요.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이 지금 옥고를 치르잖아요. 네, 감옥에 가 있죠. 그런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어떻게 그것도 움직여요? 제가 이제 우리 정 감독이 뭐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 네, 이따가 후반부에 예. 얘기도 근데 나와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이 김혜섭이라고 하는 이 목사, 네. 예, 김건희 여사의 고모, 이 고모의 움직임은 뭐냐면 유튜브들을 사실상 자기가 어떠한 그 여론몰이라든가 뭐 등등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이렇게 유튜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다 데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김건희 여사한테 각인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팩트가인 건 뭐냐면 유튜브들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했지만 예. 본인 입으로도 얘기한 거 있고 근데 뭐든지 사람을 부릴 때에는 자금이 교수님 필요하지. 자금이에요. 네. 그렇죠. 예. 자금 없이 누가 움직여줘요. 그럼요. 그러한 부분도 본인이 얘기해요. 본인이.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권 대표가 문제 제기하고 이분이 사람 유튜브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EJ예요. EJ. 과거에 명나라에서 우리 여진족들이 강하니까 네. 걔네들을 단합을 안 시키잖아요. 서로 싸움을 시키고 예. 적을 통해서. 그렇죠. 네. 강하니까 유튜버들이 강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EJ식으로 이쪽에 전화해서는 이 말, 이쪽에 전화해서는 이 말. 지금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김혜섭 목사가?
이제 우리 이따가 정 감독이 조금 이제 이따가 예, 보시죠. 팩트로 교수님 앞에서 영상을 올려주겠지만 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 궁금하네 그게. 네.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서부지방법원 사태 유튜버들이 네. 속절없이 막 이 많은 젊은 학생들까지 뭐 치과 의사까지 다 구속이 되는데 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 때문에 가리키는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핵심은 김혜섭이다. 경찰이든 내란 특검이든 네. 그러한 부분에서 김혜섭 씨는 교수님이 알면 깜짝 놀랄 정도로 사이버상에서도 이게 사실 대통령이나 그 여사님의 친인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활동을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리면, 참고로 김혜섭의 남편, 그분이 그 평택, 그 밀수, 그 사건의 주인공이고요. 최은순의 친척. 최은순의 동생인가요? 그죠? 그 최은순의 동생인가 막 그럴 거예요. 여기 이성열 대표가 지금 구속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안정권 그 사람과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을 들어가요. 그건 그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네. 나왔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혹시 김혜소 목사가 얘기를 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 정 감독이 얘기한 얘기는 네. 생소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돼요. 회자되고 그때는 사실 어떻게 그 얘기들이 많이 와갔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는 배제하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저하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금거리에서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카메라 기자가 있어요. 네. 최측근이죠. 동고동락하다시피 그렇겠지. 하는 전문 그렇겠지. 카메라 기자.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죠. 네.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 나왔지만 그 김땡땡이라는 그 기자가 있어요. 카메라 기자. 이 친구의 제안으로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정 감독이 얘기한 그러한 루머들이 사실 많이 돌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김혜섭 씨의 행보나 여러 가지로 추론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 정 감독이 문제 제기한 그 부분에도 무게중심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나 김혜섭 씨가 아닌 다음에 일개 카메라 기자가 추천한다고 해서 대통령실 들어가는 근데 거? 제가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김혜섭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내란 잔당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극단주의적 유튜버들을 김혜섭이가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네.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실제로 예. 그럼 김혜섭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쨌든 그게 핵심인데 교수님,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핵심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시나리오 보고 있는데. 저희 뒤에, 맨 뒤에, 여기서 나옵니다. 4번. 네. 그게 그 여기 뒤에 나오니까 교수님은 이게 지금 들어가요. 교수님도 몰랐던 얘기가 나오니까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시잖아, 지금. 과거에 김혜섭이가 뭘 네. 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김혜섭이 얼마나 관리했냐, 얼마나 힘이 있었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안정권은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쪽에서. 근데 안정권이 김혜섭 목사를 비판하는데, 안정권의 누나가 들어가자마자 비판을 멈췄어요. 대통령실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내심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실 말단이든 상급이든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 필터링 돼서 털릴 놈들은 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 그것도 어느 순간에 유튜버 하다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 좌익 진영에서는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김혜섭 씨의 역할도 있지 않았냐 하는 무게중심도 있고 김혜섭 씨의 역할이라고 하면 곧 김건희 여사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추론들이 들어가잖아요. 합리적 추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갔어요. 네. 일단은 대통령실에 입자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라인이 없겠지. 김건희가 넣어준 거지. 그 기간은 짧지만 어쨌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안정권 대표가 좀 아까 얘기한 게 팩트예요. 뭐냐면 오히려
후보 시절에 김혜섭 목사에 대한 안정권의 그 지적, 이거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했다. 네. 그 얘기를 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론으로는 결과론적으로, 예. 지금 안정권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너무 나대지 마시오. 이게 도움 안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교수님 지금 봐보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안정권이 저렇게 지적하고 나서 네. 상당히 그 저 얘기가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뭐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전달이 됐다라는 후일담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가 김혜섭이라는 사람을 통해 갖고 이 극단주의적 유튜버들을 관리했다라는 거네. 왜 그러냐면 그게, 네, 안정권의 스피커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그 당시 엄청 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이 자기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은 내려간 영상인데 어떻게 정 감독이 저 자료를 잡았는데 네. 저 영상에서 얘기한 게 지금 교수님 없는 영상이에요. 어허. 예, 지금 내린 영상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저 당시가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이 아니고 후보 시절이란 말입니다. 후보 시절. 예. 그러고 나서 저렇게 지적했던 안정권인데,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누나가, 친누나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한테도 기자들도 전화가 무척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 단장님 말씀을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 네. 조국 사태 때 대립과 갈등을 하면서, 뭐 거의 싸움이지, 싸움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이러한 그 세력들, 네. 극단주의적 극우 유튜버, 뭐 단장님이 약간 좀 비켜가신 것 같고, 그 세력과 유착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거 지지했었고, 네.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 뭐 안정권도 있었고, 김상진 뭐 중간에 들어가고, 네. 김혜섭이라는 사람이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한 거 아니냐, 그런 네. 유추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리고 아니, 지금 본인이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이 몰랐던 거, 그리고 네. 이제 아좀 틀어주세요, 좀 막 궁금해 죽겠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채널에서도 지금 몰라요. 기다리세요. 어떤 채널에서도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 현재 진행형인 거를 네. 그게 핵심이야. 지금. 예, 어떤 뭐 좌파의 어떤 메이저급 유튜버든 뭐 파워 유튜버든 간에 몰라요. 현재 진행형인 거. 그냥 그리고 묻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 진행 과정에 저는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볼 것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좌우를 넘어서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혜섭이라는 사람을 뭐 좀 이따 이제 그 밝힌다 네, 네. 그러는데, 조사하고 수사하게 되면 그게 실질적인 그 내란 잔당 세력들이 청소되는 거네. 자,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내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집회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다가 얘기 드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당시에 이명수 기자가 나와요. 왜?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를 관리하라. 유튜브도 관리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튜버를 굉장히 좀 이렇게 홀대했어요. 관리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건희가 그걸 진짜 그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는 고모인 김혜섭 목사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관리라는 건 자금이 들어가야 돼. 네. 저는 뭐 제가 여기 나올 때 어느 정도 충분히 각오하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사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 이재명 그 당시 이제 후보 시절, 그렇죠.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하던 얘기가 뭐냐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늘 얘기했어요. 저는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는 뭐 법률가도 아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뭐 다수의 국민들이 조금 그렇죠. 100% 유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사법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에 대한 그 워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쉽게 체감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정 감독이나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던 이 김혜섭과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 일탈행위라 할게요. 그리고 어떤 권력을 힘입어서 바로 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공이 이번 정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정권이나 그리고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 발본 세권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김혜섭 목사는 본인이 한 말도 다 있고요. 저는 오늘 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교수님과 정 감독을 차치하고 저는 제가 모든 책임을 다져요. 제 발언에 대해서. 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쉽게 뭐 이명수 얘기도 나오지만 네. 쉽게 제가 녹취록을 막 공개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녹취록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기 방어 수단으로는 할 수 있어도 이걸 선제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대가 얘기 안 하는데.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다 있어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 이 환경부 단장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다 우리 작가와 함께 봤습니다. 그래요? 대신 그거를 이용을 하면 더 좋겠으나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하면 상대방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까겠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가장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준비해 놓은 이 화면을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아직이요. 아직이야. 네. 자, 여기 지금 국시 패배야 너 우리 집이니까 와서 무릎 꿇어. 국시 아니면 네 교회, 네 남편 직장, 네 듣기 다 보낼 테니 이거 누구예요? 이 국시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저희한테 제보가 네. 저게 이게 벌써 2023년도 말에 들어온 제보예요. 네. 근데 제가 저걸 가지고 네. 2년이 넘도록 쉽게 말하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영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거는 대한민국에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언론에 경향신문에 이런 건 나와요. 김혜섭이라는 사람이 사이버상, 유튜버상에 네. 로뎀지기 네. 등등의 닉네임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다. 로뎀지기? 예. 근데 로뎀지기가 왜 로뎀이냐면 이분이 서산에 기도원을 해요. 김혜섭 목사가. 들은 것 같아요. 거기 로뎀 기도원입니다. 근데 이 로뎀지기 등등해서 닉네임을 쓰는 것까지는 유튜버 상에서 네. 활동하는 것까지는 언론이 경향신문이나 등등에서 공개를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채팅창이거든요, 저게. 자, 여기 보시면 국시 배돼지가 부른가 본데 네 서방 다 일어났지 마누라가 나라 팔아먹었다고 다닌다고 광고해줄게 교회 이서방한테. 이게 어떤 의미로 썼는지 제가 우선은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면서 한꺼번에 기가 막히게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자, 너 빼때 나한테 사과하면 네 집 구석 청소해줄게.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네, 이게 5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단명진인가 뭐 택시가 지켰죠 그러면서 지금 뭔가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해서 채팅창에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지막 볼게요. 자 이겁니다. 우리 엄마 52, 건희 아빠 52, 우리 큰언니 52, 우리 52 트라우마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한테 꼬리를 잡힌 건데 교수님 뭐냐면 저 국시가 김혜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취재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닉네임을 자꾸 바꿔가니까 닉을. 그래서 제보를 하면서 저희가 저런 게 한 30여 건이 들어왔는데 저걸 모니터링을 다 했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본인이 국시가 내가 김혜섭이요라고 얘기한 것을 방금 전에 거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네, 방금 전 거 거기에 보면 52 트라우마라고 나와요. 로뎀지기 전에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예, 52 트라우마라고 나오죠? 네. 저게 52가 나이예요. 네. 자, 우리 엄마 52살에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건희 아빠, 그러면 이제 김광섭 씨라고 네. 김건희 여사의 부친이에요. 네. 80년대 초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저 김건희 아빠 52살에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예, 그렇죠. 예, 우리 언니, 우리 일찍 큰언니 돌아가셨네. 52살에 돌아가셨다. 우린 52 트라우마가 있다. 아 가족들이 자기의 신분에 대한 단서를 저희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저 국시는 곧 김혜섭이구나 하는 것을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채팅방에 김혜섭이 있다라는 게 저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유튜버, 우리가 이제 그 제보받은 저 유튜버가 법원 이야기, 네. 염순태 방송이라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열지대라고 하는 팬클럽에 활동을 했던 사람 채널이에요. 저게 지금 유튜브 상에 저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유튜브 상에 저렇게 이 사람들 모르게 들어가서 뭘 줄 수 있을까요? 슈퍼챗입니다. 돈이 슈퍼챗으로 돈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슈퍼챗으로 준다는 얘기는
나왔던 얘기들 아니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언론에서 취재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뭐 카톡 기록 등을 담은 자료를 보면 김 목사는 로뎀지기, 시골할매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구구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월에는 애국 순찰대에 300만 원. 애국 순찰대 많이 들어오네. 여기 옆에 있고요. 또 일시불상 시점에 정광훈 목사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보낸 기록이 첨부돼 있는데, 자, 이 시기를 보세요. 2020년 8월이요. 이거 자, 저거 아니야? 보세요. 검찰총장 때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에게 슈퍼챗. 저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네. 거고, 저게 이제 경향신문에서의 단독 보도를 아, 해서 제가 경향신문에 이제 고발 조치를 고소를 하려고 그랬고 김혜섭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저게 윤석열 정부 때예요. 걔네 솔직히 내 발등 찍는 것 같아서 제가 보류했어요. 그런데 경향신문에서는 내려갔고 기사가 최근에 스포츠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인터넷 신문 거기에 저걸 올려놨던데. 최근에. 네. 근데 애국순찰팀은 저희 총무가 저희는 기록이 이제 후원받은 기록이 9년치가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김혜섭이 저희한테 이론도 넣은 게 없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김상진 저 짝지 유튜버들이 아니 후보 시절에 가서 혼자오는 넣었다는 게 아니라 슈퍼챗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아니, 슈퍼챗 또는 현금으로 네. 쓰세요. 예. 근데 이것만 먼저 보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떤 식으로 주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 누구에게 이루면서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로댕 누가 수양과. 김혜섭 목사가 500만 원이라는 이게 영수증인가요? 아니면 봉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투에 자기가 저렇게 해서 전광훈 목사에게 줬다라는 것을 저걸 캡처해 놨던 것을 언론사가 입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김혜섭 목사라는 분이 얼마만큼 우리 쪽을 EJ로다가 뭐 자기가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분란을 일으키냐면 저희 애국찰팀은 제가 맹세했고 이론도 저 사람한테 후원받은 게 없어요. 아, 진짜 안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서산 기도원에 단체로 갔을 때 남편하고 인데서 과일 내놓고 식사하러 오라고 그래서 딱 한 번 서산 기도원을 단장님, 단체로. 김혜섭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목사를 했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장로교 그 합동이나 이런 데서 그 여성 목사를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강진구 기자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그쪽이 잘 알겠죠. 순복음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하겠지만 또 그런 그 기독교의 여러 가지는 김용민 평화나무의 김용민 대표가 좀 잘 알 거예요. 그렇겠네. 그런데 저분이 어찌어찌 됐든 간에 목사인 것은 분명한데 기도원도 수양관도 뭐 하고 근데 왜 저런 허위 사실을 그것도 우리와 성향이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노골적인 경향신문에 흘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 쪽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는요, 검압이 그때 20만 원인가? 우리 유튜브들 다 같이 갔을 때,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처음 만나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300만 원, 아니 30만 원도 우리는 후원받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런 게 나오길래 즉각적으로 내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경향신문에서 내렸어요. 잠깐, 그럼 애국수찰단에는 안 줬는데, 네. 다른 데는 줬다는 건가요? 김혜섭이라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입으로 3억 이상을 유튜브 관리에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녹취록이 나와요. 본인이. 그것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거 틀어줄 거예요, 오늘? 아니요, 그 녹취록 준비 안 했어요. 워낙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김혜섭이 그 또 김건희 여사의 이모 쪽하고의 대화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이모도 있어? 네. 이모는 못 들어봤어.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모 최은순 여사 쪽.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김혜섭 씨는 아버지 김광석 쪽. 이렇게 되는 건데 사돈지간에 통화한 내용에서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고 얼마를 썼는지 아느냐 이런 녹취록을 이게 공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3억이 애들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 3억이 어디서 나? 목사하면서 그 자기 돈을 만들 수 있나? 뭐 하여튼간에.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그 유튜브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제 신의 한수 라인, 전광훈 라인, 전한길 라인이 있는데 신의 한수 라인에 그 유튜버 홍철기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한번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김혜섭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저희한테 하듯이 내가 홍철기한테 후원을 얼마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홍철기가 고소고발한다고 난리를 쳐요. 지금 그러면은 이 극단주의적 그 유튜브 어떻게 보면 내란 잔당 세력을 제가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
뭐 저 윤어게인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신의 한 수가 있고, 그죠? 아 신의 식입니까? 네. 그리고 신의 한수파. 네, 신의 식. 전환길이 있고, 전환길 여의도파. 여의도파. 네. 그다음에 정광훈 있고. 광화문파. 뭐 이런 거죠. 또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지금 계속 모여서 윤핵관을 외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니, 그렇진 설명드리면 윤석열이 탄핵이 들어가면서 윤석열을 지키는 그 탄핵 전에 그렇지. 네, 그 당시에 파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정강훈파, 그 다음에 맞아요. 손영목 목사파, 또 여의도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또 한동훈과 윤석열이 갈라지면서 그 처음에 그렇게 갈라지면서 또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유튜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신규 유튜버들, 뭐 킬몬이라든지 또는 잘 몰랐던 그런 유튜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킬문이라는 애가 처음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면 그건 문재인 킬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킬을 뭐 하겠다. 아 근데 후보 시절부터 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언론으로는 봤을 거예요. 네. 저 이재명 저 성남지청 처음에 검찰 출석할 때 그 네. 옆에서 뭐 거기는 찢지 마세요 막 소리 지르는 네네. 언론에 뉴스에 매번 나왔던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근데 왜 킬문이라 그랬어?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맞아요. 문희상 맞아요. 네, 문희상을 그 죽이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정말 듣보잡 유튜버였는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요. 여기가 이상한 새 차 같은 걸 막 타고 오더라고요. 그럴 돈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윤석열 윤석열이 잠깐 그 윤석열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하면 집회를 허가를 해줘야 돼요. 만약 반대편이 집회를 해줘도. 근데 그때 용산경찰서에서 킬문이 의자를 놔뒀는데 저보고 집회를 못하게 막아서 집회를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용산경찰서랑 킬문하고 그 이렇게 뭔가 협착이 있어서 우리를 막는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을 누군가 지원해줬다. 그때 소문이 김혜섭 목사가 지원해줬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돈 사진 두 건 이건 뭐예요? 준비한 거? 돈 사진 두 건 아까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네, 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나오는 네. 거네.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5부로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너무 이제 광범위한데 오늘 이렇게 레카 유튜버들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지양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김혜섭 목사가 아까 뭐 깜짝 교수님도 놀랐는데 이 공인 아닌 공인 입장에서 일개 자기가 아무리 그 지원하고 또 자기가 응원하는 유튜브라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채팅창에 저렇게 상대자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욕하면서 싸우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공개적인 거죠. 그렇죠. 유튜브는 필터링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우리 집안에 대해서 52살에 다 죽은 집안이다. 그 추론 가능한 얘기. 자기 신분 다 노출하면서 너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네 집 구석 쫓아와서 어떻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보라고 말이야. 예.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죽으라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인척이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쌍욕 박으면서 싸우는 거 되겠어요? 교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후원금이라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밀어줘서 뭐 하완 좀 해줘. 그렇지. 뭐 이럴 수는 있다고 그래요. 아니 일반인들하고 채팅창에 들어가 갖고 슈퍼챗 쏘면서 그 채널을 응원하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일반인들하고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한동훈 대표 얘기도 한동훈한테도 아시잖아요. 저 고모가 한 말. 네 집 구석을 가만둘 줄 아냐. 네 집 구석은 다 망해버려야 된다. 물론 유난 갈등 때지만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대통령의 친인척이고 김건희 여사 고모 아닙니까? 그러면 할 말이 많아도 자중하는 게 맞잖아요. 공인의 가족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원래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대중적으로? 할 말 있어도 못하고. 그렇지. 네,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해요? 공인인데. 공인도 보통 공인이에요. 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후보의 가족인데. 그런데 저렇게 유튜버에까지 들어와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놓고 일반인하고 싸우고 욕을 한다? 이 정도면은 미루어 짐작할 때 지금 유튜브 관리한다고 그랬지만 지금도 이 시각에도 싸움을 부추겨요. 지금 킬문 얘기 아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우선은 이거 질문부터 할게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때 그걸 막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도 참 웃기고요. 하여튼 간에. 네. 자,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대통령, 저는 이제 직접 참석은 안 했고, 네. 그거는 후일담으로 들었죠. 네. 그건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언론에 나온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유튜버지만 사실 시민사회 단체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참석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지금 우리 정 감독 얘기대로 공론화된 얘기예요, 교수님. 글쎄 알고 말이에요. 계시고. 예.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게 있는데 네. 공론화돼 있는 부분은 익히 뭐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튜버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네. 어느 정도 뭐 격려하고 뭐 그랬다 하는 얘기는 익히 저도 직접적으로 들었고 그 유튜버들한테 참가한 유튜버가 얘기를 했고 네. 가서 뭐 했어요, 그 사람들? 뭐 듣는 얘기로는 뭐 대통령실 들어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사진 찍고 이제 덕담 아닌 덕담하고 뭐 그런 거죠. 맛있는 거 뭐, 먹고 나오고. 예.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이재명 정권에서 고생한 사람들 뭐 설사 그 용산으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한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게 뭐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예,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질문 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튜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또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불러서 뭔가를 지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고요. 또 몇 가지 질문 또 준비하신 네, 거 있는데 네, 이거 여기- 왜 한 거죠?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김혜섭 얘기하기 전에? 네네, 하기 전에. 자, 내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저는 그 내란 특검이 네. 수사의 범위를 초월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파헤치는 거는 저는 불만 없어요.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지금 민중기 특검이 내란 특검이 제가 우리 국민들 다수도 민중기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그게 내란 특검이에요. 내란 특검은 예. 저기 조은석 특검. 조은석 특검은 저기 아니에요?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그거 아니에요? 최장급 특검은 다른 사람이죠. 예. 하여튼간에 하여튼 많이 말씀을 끊었습니다. 예. 그 민중기 특검에서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수사 방향이 선택적이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방점이 뭐냐면 신혜식 대표의 이 폭로 아닌 폭로, 자기는 이제 공익제보 지휘를 달라고 그랬지만 그 폭로가 서부지방법원 사태의 폭동의 배후 세력을 맨 처음에 문제 삼았다가 이게 전이된 게 본질이 지금 용산의 유착관계란 말이에요. 유튜브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밝히려고 하면 유튜브들을 그 밑에 그 유튜브 구독자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나와가고 시끄럽게 하고 폭동을 했다고 그래서 구속시키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뿌리를 캐야 되잖아요. 무슨 그러면 말씀인지 알겠어. 그 김혜섭 같은 사람이 수사선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밑에 교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내란 잔당 세력들이 활동을 할 아니,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김혜섭은 좀 이따가 여기서 자료 공개하겠지만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인지도 있는 뭐 김건희 여사 쪽에 뭐 아까 김진우도 소환하려고 그러고 뭐 거기에 뭐 그 가방못지들 뭐 별 사람들 지금 다 지금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익히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뒷면에 있으면서 상당한 동력을 제공했고 걔네들을 또 자극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지금 있나? 좀 특검에서 특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찰 수사가 미비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바로 오늘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이렇게 이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핵심 주동자들이 잡혀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게 목표고요. 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그것 때문에 질타도 많이 받고 그 전한길이라는 분은 제가 우리 보수든 진보든 제가 공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 사람은 더더덜도 아닌 선동가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선동가 중에 한 명은 이제 유명한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고 선동가 투가 이제 같은 양전시라는 표현을 내가 썼는데 이 전한길 강사가 있어요. 이분의 그 한국사 강의는 저도 많이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참 좋아요.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꽃보다 전한길일 때는 그럼 우리가 인정하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의 현장에 나와갖고 사람 진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많은 군중들이 모인 데서 연설을 하고 막 하잖아요.
저도 그거를 정강 목사하고 꽤 오래 해봤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업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기 본능이 DNA가 나와. 네. 이 학원 강사들이 일타 강사 되는 게 뭐예요? 공부도 학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선동적인 네. 그러한 군중을 빨아당기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너무 정치화 시키니까 이분이 지금 정치 선동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상계엄령에 대해서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전한길 강사는. 근데 저는 뭐 그걸 믿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인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령은 저는 당일날 제가 제일 먼저 출동했지만 이거는 민방위 훈련이었다. 이거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네. 나는 사실 웃었어요. 뭐냐면 제가 현장을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 디테일한 건 나중에 제가 하는 거로 하고, 여러분들 저는 뭐 저희 채널에서 하지만 애국시설팀이 사실상 국회의원들보다 먼저 출동했습니다. 왜 먼저 했어요? 혹시 미리 알고 있었나요? 그 얘기는 이제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네. 이제 교수님이나 또 방송에 오는 네네네. 이래서 단발성이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먼저 갑니다. 왜요? 가서 일단은 비상계엄령이 터졌다 하니까 출동을 제일 먼저 했어요. 해서 보니까 비상계엄령,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군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였잖아요. 예. 근데 가보니까 경찰이 4분의 3. 사실상 군은 없어요, 거의. 근데. 아니에요. 처음에 갔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 그리고 사실상 이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군이 국회 안에 이제 진입을 해서 거기서 뭐 난리법석을 치니까 언론들이 그게 부각된 건데 밖에는요 통제 시스템이 경찰이 다 했어요. 아니에요. 밖에도 장갑 그러니까 몰고 다 군. 나중에. 저는 실시간 방송으로 했거든요. 네.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민방위 훈련이라고 그랬던 건 뭐냐면 비상계엄령이 3시간, 4시간 만에 사실상은 동력을 잃어버린 건데 그거를 가지고 계몽령이다. 계몽령이 되려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을 계몽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빌미로 해서 정권이 붕괴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보수 쪽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좌든 우든 간에 우리는 사실 적시에 의해서 현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현실 그렇죠. 정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복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를 청와대라고 표현했어요. 서청대라고.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윤호개인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를 해요. 왜? 지지자는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지지자는 존재하는데 그 숫자가 박근혜 정권 붕괴 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한 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싸잡아서 다 윤호개인이다. 국민의힘도 윤호개인이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윤호개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제 시민단체에서 볼 때, 되지도 않는 선동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교수님이 지금 계속 궁금해 하시는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고모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그래 싶어서 내가 가락시장에서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체리 아주 좋은 거 한 박스 하고 그리고 골드키 최고로 담아 붉은 거 그거 한 박스 2박스 사서 내가 서산 고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고모님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사람들이 옛날에는 고모님 목사님 하다가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나 몰라라 그래 돼버리니까 이 양반도 마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체리를 가지고 사갔더니 그걸 씻어가지고 나를 주는데 씻어준 거 그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서운한 얘기 다 하는 거야. 너들은 그 고모 앞에서 대가리 조아리고 뭐 어떻게 이득이나 볼까 싶어가지고 권력에 그럴까 싶었는데 너들은 내가 인간이라고 보질 않아. 인간이라고 보질 않아.
좀 들어야 될 거. 자, 이제 설명을 잠시 드리면은요. 저거 말고 또 영상이 하나가 더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틀 수가 없어서 우선은 지금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윤 어게인 집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혜섭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섭 저 킬문이라는 사람이 네, 킬문이라는 사람이 윤 어게인 집회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김혜섭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듣고 왔다. 그다음 자기가 선물을 줬는데 지금 김혜섭이 이제 어제도 윤석열은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혜섭 목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영상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까 화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화환을 이 킬문이 그걸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좀 이렇게 횡령했다라는 것이 많았는데 절도 사건이. 네, 절도 사건인데 그때 또 등장해요 김혜섭이. 저는 김혜섭으로 보는데 뭐 다른 사람일 수 있고 친인척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 네,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정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예. 예, 교수님은 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예, 제도권에서도 알 수 없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은 이 김혜섭 씨가 최근에 지금 그 킬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네. 저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과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누구냐? 바로 이재명 암살,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참 나왔던 미국으로부터 총을 받으면 총을 주면 내가 쏴 죽였을 텐데. 너 김혜섭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킬문이고 킬문이라는 저 친구가 최근에까지도 이제 그 우리 보수 쪽에는 상당히 그 논란의 이제 분열의 산증인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김혜섭 목사를 최근에 2주 전에 만났다. 자기가 얘기합니다. 가락시장에 가서 체리를 좋은 걸 사고 키위를 좋은 걸 사서 서산 기도원에 가서 김혜섭 목사를 만나고 왔다. 근데 김혜섭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 야, 내가 정권이 살아있어서 내가 있을 때에는 목사님하고 찾아오고 나한테 줄을 서더니 우리가 지금 무너지니까 어떤 놈 하나 오는 놈 없다.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킬문이란 친구가 김혜섭 목사 편에 서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진짜 윤호개인의 적자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이제 저 영상을 했는데 지금은 내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난 게 제가 아까 김혜섭 목사가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민단체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EJ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사실 윤호개인의 적자라고 하면 냉정하게 김상진이에요. 어찌저찌 어떤 초질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구치소 앞에는 김상진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외롭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 입장에서. 예. 그런데 지금 그 킬문이라는 저 친구하고 그 김상진하고 어떤 관계냐면요. 이 하완 절도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그 엄청나게 많이 전시했잖아요. 이게 아마 3,000개인가? 3,000개 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네, 근데 그게요. 시가로 폐기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버팀목 하나에 몇천 원씩 받는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원씩 받어요. 아, 그럼 누가 장사해 먹어? 10개면 3만 원이고요. 100개면 30만 원이고 1000개면 300만 원. 누가 장사해 먹어요, 그거? 누가 여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진이 감옥에 있을 때 이 킬문이라는 저 친구가 그걸 팔아먹었다. 김상진 단장이 그거로 너 임의대로 팔았기 때문에 절도다. 그래서 소장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해요, 킬문이. 뭐냐? 복잡하고. 예, 그렇죠. 김상진 단장이 이런 말을. 지네들끼리 복잡해. 예, 김상진 단장이 그 말을 해요. 너 그거 니께 아니지 않냐, 하완. 그거 윤석열 대통령 거고, 네가 그렇게 임의로 처분한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며칠 있다가 뭐라고 맞장구를 치냐면, 김상진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저걸 관리함에 있어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고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척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찾았어요. 깜짝 놀란 거야.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척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가족들, 첫째 윤기준 교수님은 별세하셨어요. 최정자 교수님은 연로하셔가지고 엄마는 뭐 아시잖아요. 그리고 누이 동생이 계시는데
그 누이 동생은 있는 둥 없는 둥 사십니다. 저는 단언코 얘기지만 모든 문제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의혹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여기 단언코 정 감독이 있잖아요. 모든 건 김건희 여사 가족들에서 나오는 그렇죠. 파장된 문제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쪽은 교수님 알다시피 뭐가 있는데요. 털만큼 털었어요. 없어요 그 집안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게 얘가 그럼 누구랑 인척이랑 이 하완 얘기를 했나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나 그랬더니 저 영상 좀 아까 보신 거 보니까 그것이 김혜섭 김건희 여사의 고모일 것이다 하는 자연스러운 추론이 들어가요. 근데 김혜섭 저 고모가 저 킬문이라는 애를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후보 시절에는 정 감독 알잖아. 나타나지도 않던 유튜버예요. 그러면 알아봐야 1년이나 뭐 1년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 자기 기도원으로 와서 만나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상진 진짜 윤호개인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상진과 대척점에 싸워요. 그러면 교수님 같으면 찾아온다고 그래도 보통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지금 대통령이 이렇고 지금 주변이 이런데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봅시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 유튜브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를 지금 정 감독 자료대로 자기 기도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2주 전에. 그러면 이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만 취재한 거를 핵심을 얘기해드리면 사실 그때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키고 난 후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실의 화환 몇천 개 네. 그거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 당시 킬문이 그런 걸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 당시에 김혜섭 목사가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취재 결과.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거기에 제 이름에 제이컴퍼니라는 이름의 화환도 걸로 가요. 제가 안 보냈는데. 제가 보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응원한다고 제가 보내겠어요. 아까 보시면 추미애 의원 글쎄 그 말이야. 당시에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걸 어떤 미친놈이 자기 돈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장님은 이걸 파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살 때를 생각 안 하셨나요? 그 얘기도 지금 나오죠. 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킬문이라는 애가 한 군데를 정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화하라고 해. 그럼 거기서 얼마씩 빼먹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먹는 거죠. 그 앞으로 먹고 뒤로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돈을 받고. 지저분해. 근데 그 당시에 킬문이라는 애는 정말 그냥 누가 알지도 못한 유튜버였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알겠어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것들. 네. 하여튼 뭐 빼먹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근데 빼먹는 게 아니라 이게 근데 교수님 뭐 보수다 진보다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뭐 이제 더 놀랄까봐 첫 항서부터 첫 방송서부터 그렇지. 여기 시청자들이 그 진보 좌파 성향이라는 걸 내가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공이 양측에 다 모두의 문제고 이게 공공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돈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부 들어가. 원래 오늘 핵심적인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은 8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시죠.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 신혜식 영상입니다. 아 신혜식? 네.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라고 다 X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예. 위기상황 되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여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도와주는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야지. 여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 저번에는 예, 예. 산을 넘어가는 팀이 있으니까 민노총 예, 거기를 예. 막아라 그러고 길을 다 확인했는데도 거기 분명히 예. 차 한 대만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을 보내라고 그러고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두고 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뭐 신경 쓰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무슨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예?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뭐 시민단체 예전처럼 뭐 똘마니로 두고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표님 전혀 평상시에 저 아는 척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라고 다 X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예. 위기 상황 되니까 정병훈 기자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영상인지. 이거는 윤석열 계엄 이후에 나온 녹취록인데요. 그 윤석열 관저 앞에서 신혜식과 정강훈 팀에서 집회를 했었을 때 네.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지킨다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저 녹취록이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결론은 대통령실과 어디를 지키고 어떻게 투입해라, 문자 그런 것도 다 공개가 됐고, 또 지금 영상을 제가 만들지 못했지만 추가 폭로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강훈 목사를 배신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건가요? 절대 배신하는 건 아니고, 네. 뭐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제 좋게 말하면 공익제보고, 예,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는 본능이고, 예, 그 전한길 강사가 미국 가는 거 좋게 말하면 두 가지 행사가 있어서 가는 거고, 우리가 비틀어 얘기하면 망명이고, 예, 안 올 것이고 이런 거죠. 뭐, 예, 그래서 저게 이제 큰 논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교수님도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는 일개 몇몇의 유튜버들의 선동에 의해서 못 모르고 아무나 불정 다수가 서부지방법원에 그냥 거기에 쳐들어가서 있을 수 없는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정도 사실 그렇죠. 거기에 단죄하면 되고, 거기에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뭐 윤상현 등등이 뭐 어떻게 조력했냐 이거잖아요. 정강훈지. 예, 뭐 정강훈 목사라든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의 유착관계, 대통령실의 관제대모, 대통령의 칠에서의 폭동 사주, 이거는 집회 사주,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란 말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 신혜식 대표의 폭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제 파급력이 있었어요. 저게 그래서 뭐 심지어 그 신혜식이 보수 쪽임에도 불구하고 뭐 JTBC의 정영진 방송도 나가고 좌파 방송에 다 나갑니다. 저게.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어차피 자기 전화기가 포렌식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들통날 것을 미리 말한 것뿐이다. 배신자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저는 100번 신혜식의 얘기가 거짓은 아니에요. 예, 자기도 이런 말 하잖아요. 나 깜빵 가더라도 갈 놈들은 같이 가자. 예,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물귀신 작전이지만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양심 선언 아니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사실 저기에도 선택적인 그 자백이 있어요. 뭐냐면 선택적 증언이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쉴드 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하고 뭐 협업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신혜식 대표가 저기서 말한 것 중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좀 아까 킬문 같은 경우에도 나왔지만, 그 친구가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우리 정 감독 알지만 그 아주 직접적인 선동을 한 사실이 있어요. 경찰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김혜섭을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뭐 뒷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경찰들이 통제하는데요. 노골적으로 나팔자 위에서 야, 이 바보들아, 도로로 나와! 도로로 나와! 법원 쪽으로 가! 이렇게 진두지휘한 팩트의 영상들이 존재하고 선동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지금 뭐 기소도 안 됐고, 그리고 그 친구가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서 선동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남동에 가서도 합니다. 아이고 참. 예,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 가지가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있구만. 엊그저께 나온 12억 25 받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다 지었잖아요. 그 영상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정보를 받고 빨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우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일일이 다 찾아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예요. 킬문이 영상을 다 지었기 때문에 없는 거지, 사실 영상을 갖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왜 킬문을 자꾸 얘기하냐면, 걔는 조그만 유튜버이긴 하지만 걔한테 돈을 준 사람들이 정강훈, 김혜섭, 김건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하고 싶은 게요. 네. 그 킬문이라고 하는 일개 그냥 유튜버예요, 정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최근에 뭐 대통령 친인척, 뭐 김건희 여사의 고모를 거론한다든가 예민한 부분을 거론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이재명과 싸웠다, 이런 걸 부각을 시키는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전형적인 레카 유튜버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그로를 끌죠. 그런데 지금 본질은 뭐냐면, 지금 내란 폭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폭동을 누가 교사했냐고 그러잖아요. 정광훈 목사라든가 손현무 목사도 됐지만 뭐 전한길이든가 두드러진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지부진해요. 경찰 수사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무슨 얘기죠.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보신 대로 충격적이지만 김혜선 목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의혹에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엊그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혜식도 자기를 위해서 폭로했다고 그러지만 내용이 팩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신혜식의 폭로는 선택적 폭로인 것이 뭐냐면 지금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출국 금지된 7명. 네. 이거는 이제 공론화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출국 금지 그냥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밝혀진 게 있기 때문에 법원이 출국 금지 시키고, 저 법무부가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차치한 나머지 세력들, 정치권도 마찬가지. 여기에 뻥 새끼들이 있다. 나는 뻥이 뭐예요? 대가 머리통만 숨기는 거예요. 몸은 다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수사의 진척이 미비하다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도 발호를 해요. 그래서 신혜식 대표가 신혜식이 폭로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뭔가 아직도 그 감춰진 부분. 이것은 수사라는 게 뭐예요? 감춰진 부분을 들춰내서 밝히는 게 수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경찰 수사든 특검 수사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초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밝혀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 알겠어요. 그리고 미흡하되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라든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저는 공공선이고 공익 차원에서 저는 교수님 있는 데서 함께 공유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한 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면 저는 방어 차원에서 입증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대목대목 반론에 대한 거를 팩트로 저는 공개할 요량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병곤 감독 얘기하시고 정리할까요? 네, 이게 마지막에 이거 하나를 꼭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좀 아껴놔요. 아니요, 이걸 얘기하고서 끝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오늘 왜 1, 2, 3부로 나누냐. 오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정강훈입니다. 사실 정강훈과 엄청 친하셨죠? 저는 초창기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정광훈 목사가 우리 국민들이 아는 그 지금의 정광훈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인정할게요. 좌든 우든 돈에 대한 욕심은 극대합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헌금을 받았든 횡령을 했든 어찌됐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돈을 상당 부분 자기를 위해서 했든 뭐 했든 유튜버라든가 시민단체를 지원하거나 밀어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누구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쓰는 데는 후하게 썼어요. 예, 그것이 이제 뭐 지금 논란되는 횡령이다, 국고 손실죄다 이거는 법이 따져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초창기 2019년도의 초심은 저는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전광훈 목사의 모습은 이거는 정치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욕심 아닌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가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 또 일부 좌파에서 저를 보안관이다 쪽집게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논리는 빈약해요. 근데 때려 맞추는 거는 제가 허경영보다 두 수 위에요. 네, 허경영은 제 옆에 오지도 못해요. 때려 맞추는 거. 저는 거의 다 맞췄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전광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찝으면 다 맞아요. 저는 그게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른들이 교수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꿈꾸고 나서 12시 넘어서 얘기하면 야, 꿈은 반대로 돼.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선지자고 선각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다만 반대로 다 맞췄어요. 제가 이건 팩트예요. 제가 그 제 방송에서 특집으로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뭐 김문수를 밀면은 장동혁이 되고 홍준표 밀면은 윤석열 되고 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번 특검 무조건 막아낸다. 8대0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김건희는 구속 안 시키게 하겠다. 광화문에서 속절없이 구속되고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여러분도 다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암시를 준 거야. 반대로 되는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다음 이제 우리 2부 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 그런 거죠? 정광훈 목사와 이제 그 신혜식과의 관계와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지금 관제대모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를
다음번에 얘기를 하시겠다. 그래요. 이게 기대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게 기대돼. 있는데, 네, 맞죠? 그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근데 끝내도록 하죠. 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뭐 네. 환경구가 이 보수 쪽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극우가 나와가지고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 방송에서 저 어제 방송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방송 안 했어요. 왜? 제가 여기에 나와서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 올라와서 이렇게 슈퍼챗도 올려줘서 참 감사하긴 한데 네. 처음 나오자마자 막 채팅창에서 논란이 있으면 예. 정병건 감독이나 저는 이해를 하는데 유용화 교수님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무슨 왜 이렇게 또 이전 투어가 내가 개판됐냐 그럴까봐 네네. 저는 여러분도 아시죠? 저 안내 예고 1도 안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도 안내를 할 거예요. 네. 아, 저 이렇게 나갔다. 근데 오늘 이제 첫 단추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들런지 안 들런지 모르겠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나 또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는 제가 침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제가 교수님 앞에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리고 MSG를 쳐가지고 이게 과유불급으로 파장되는 거 그거는 절대 저 자신도 조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있는 대로 사실대로만 제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환경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면 네. 진짜다 그것만 판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오늘 이제 첫 번째 이게 3부작으로 진행된다고요? 네. 예, 예. 오늘 첫 번째는 우리 황경우 단장님께서 용기 있게 나오셔갖고 그쪽에 돌아갔던 그 특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움직였던 그 흐름들 네. 그걸 또 짚어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김혜섭 고모라는 사람 네. 김혜섭 목사죠. 김혜섭이라는 사람이 김혜섭 목사.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내란 잔당 세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정병건 감독이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도 함께 나오고요. 자, 다음 언제 합니까? 다음은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제는 그 시간대는 4시부터 6시 할 겁니다. 그 다음 주는요.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그냥 얘기만 드렸지 다음 이제 증거로서 어떤 진짜 깊숙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맹신할 정도로 좋아하는 또 그러한 채널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싸가지 어린 놈의 새끼야. 너 어린 새끼야, 어린 새끼.